수능도 다가오는데 이러다가 1교시에 졸까봐 무서워요. 어떡하죠? 걱정 마, 안 잘 거야. 자,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올렸던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답변해주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일단 소현이 화작 문제 풀 때 올해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화법 작문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헷갈리는 선지 빠르게 거르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일단 화법 작문 여러분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영어를 하는데 좀 부담이 되잖아요. 거기서 너무 빨리 풀려고 와다다닥 풀다 보면은 실수가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첫 지문인 화법 지문은 조금 여유 있게 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법 지문, 화법 플러스 작문 융합일 거야 아마. 그때부터 이제 시간을 단축해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간을 막 줄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첫 지문은 여유 있게, 그 다음부터 이제 글 읽는 감각이 좀 올라오고 나면 그때부터 시간 단축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헷갈리는 선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죠? 처음에 답을 썼어. 나중에 보니까 다른 선택지 하나가 자꾸 나를 유혹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많이 생겨? 두 번째 나를 유혹하는 그 답을 쓰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채점해 보면 어이구, 첫 번째 썼던 게 답인 거야. 항상 처음에 생각했다는 게 답인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지문을 풀면서 문제를 풀 때의 집중력이 나중에 언뜻 봤을 때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문제를 잘못 봤다라면 고쳐야 돼. 그건 고쳐야겠지만 문제를 잘못 본 게 아니라 단순히 왠지 이 문제가 이 선택지가 더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단순한 그런 고민이라면 첫 번째 썼던 걸 그냥 답으로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괜히 답 고쳐서 틀렸어 이런 후회라도 안 하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명석이 선생님과 함께하여 비약적인 점수 상승과 등급 상승을 이뤄낸 인강생 제자입니다. 축하합니다. 잘했어요. 수능날 긴장을 최소화하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누구나 긴장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일단은 나도 60만 명의 수험생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나만큼이나 나머지 59만 9,999명 다 돌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너무 욕심을 부리면 역효과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 보기 전에 다 맞아버릴 거야, 반드시 1등급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국어 영역은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시험지를 딱 보는 순간 이 시험지 안에는 내가 못 푸는 문제가 분명히 섞여 있을 거야. 그리고 문제 풀다가 모르는 문제 나오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가볍게 넘겨줘야 돼.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해야 되는 생각, 일단 첫 번째, 국어 영역이니까 수학학 이런 과목하고는 다르지. 수학 같은 과목하고는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안에 있다. 지문 안에 어떻게든 근거가 주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을 근거로 해서 답을 찾겠다, 요 생각. 그 다음 두 번째, 더 중요한 건데, 아는 것만 다 맞고 집에 간다, 요 생각. 알겠죠? 다 맞아버리겠다가 아니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아는 것만 다 맞고 집에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가벼울 거야. 모르는 문제까지 어떻게든 찍어서 아득바득 맞추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시간만 늘어지고 다 못 푸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아는 문제만 다 맞고 간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 보면은 결과가 더 잘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주영 학생.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6평 때 3등급이었는데 9평에서 98점을 받았대요. 잘했어요. 선생님 제자들이 이 정도예요. 잘하거든. 물론 왜 그렇겠어? 본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선생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점수가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랐느냐? 당연하지.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근데 이 주영이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마다 점수의 편차가 좀 심하대요. 근데 작년 수능에서는, 말해도 되나? 이거 프라이버실 텐데, 국어 5등급을 받았었대. 그런데 지금 1등급까지 치고 온 거야. 이거 심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아니, 과연 이게 내 실력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 테고. 일단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무리 못 봐도 작년보단 잘 볼 거 아니야. 요즘 N수생인 것 같은데, 작년 수능에서는 5등급, 지금은 1등급까지 올라왔잖아. 시험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봐. 아무리 못 봐도 작년보단 잘 볼 거야.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맘 편하게 시험 보면은 이러다가 다 맞겠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영이가 여러분들에게 타임어택 강의를 꼭 들으라는 당부를 했어요. 자기 인생 강의래요. 이거 듣고 시간이 많이 단축되면서 점수가 많이 오른 모양인데, 내가 생각해도 참 좋은 강의입니다. 타임어택. 시간 부족한 학생들 활용 잘하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민 학생. 물리치료학과에 가고 싶은 꿈이 생겼대요. 그런데 본인의 성적으로는 조금 부족한가 봐. 물리치료학과 정말 좋은 과예요. 취업이 굉장히 잘 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리치료학과, 물론 물리치료학과가 막 서울대 물리치료학과, 연세대 물리치료 이런 건 없어. 보통 이제 2년제, 3년제 대학의 물리치료학과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보건대학이나 이런데 물리치료학과 굉장히 취업 잘 됩니다.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도 물리치료학과 간 애들 취업 잘 돼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고 굉장히 잘 살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계속 걱정되는 마음을 어쩔 수 없나 보대.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고 싶은 학교와 과는 이건데 내 점수는 그에 못 미칠 때 굉장히 이제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나는 왜 이럴까, 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뭔가 의욕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꼭 그 대학 그 과에 가지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수험생활이라고 하는 게, 물론 수험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과겠지.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자양분이 됩니다. 이게 알겠죠? 나중에 내 수험생활 고3 때 또는 N수생일 때를 돌아봤을 때 그래도 후회 없이 나는 열심히 했다, 이런 친구들이면은 사회생활 할 때 뭘 해도 성공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수험생활을 이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딘가, 선생님이 어느 대학이라고 말은 못해도 분명히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물리치료학과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꼭 응원하고 있을게요. 파이팅 합시다. 자, 그리고 이세연 학생, 세연이 아침마다 주로 국어 공부를 하는데 거의 졸면서 푼대요, 문제를. 수능도 다가오는데 이러다가 1교시에 졸까봐 무서워요. 어떡하죠? 걱정 마, 안 잘 거야. 긴장돼서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 다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요런 건 있어. 1교시 그 시간마다 맨날 자는 학생들은 수능날 1교시에 잠을 자진 않을 거야. 너무 긴장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호르몬 분비가 돼요. 그 잠과 관련 있는 호르몬 분비가 딱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자는 건 아니지만 뭔가 굉장히 상쾌하고 맑은 정신으로 시험 보는 건 아닌 느낌, 이런 느낌으로 시험 보게 될 거야. 그러면은 1교시 자칫하다가 망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밤에 일단 충분히 자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충분히 자고 낮에 깨어있는 시간에 충실히 공부를 하는 거야. 낮에 깨어있는 시간은 1분 1초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야. 그러면 밤에 충분히 자도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교시마다 매번 학교에서 1교시마다 조는 학생들 진짜로 시험장 가면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졸릴 수도 있어. 잠을 자진 않겠지만 졸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밤에 좀 충분히 자고 1교시에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구주희 학생. 수능 당일 국어 영역 보기 전에 아침 시간에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 될 거야. 시험장에 여러분들은 좀 일찍 가게 되죠. 8시 10분까지 입실이지만 여러분들은 한 7시 40분 이쯤이면 이제 보통 시험장에 도착하는데, 1교시가 국어니까 이제 국어 영역 공부를 좀 하고 있어야 될 텐데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 뭐 문법을 해야 되느냐, 비문학, 독서를 해야 되느냐, 문학을 해야 되느냐, 뭐 어떤 영역을 선생님이 지정해 줄 수는 없지만 일단 문법은 내가 잘 모르는 개념 조금 정리해 가면 그거 볼 시간은 있겠죠. 그 다음 문학 중에서 EBS 연계 지문이 출제가 될 테니까 EBS의 중요한 지문들 다 읽어보라는 게 아니라 넘기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고 핵심이 이런 거였지, 이런 거 충분히 우리가 조금 볼 시간은 되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험지 풀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일단 문제를 조금 풀고 있어야 돼요. 한 지문 정도라도.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 어려운 지문이면 안 돼. 좀 풀만한 쉬운 지문을 풀고 있는 상태에서, 왜 그렇게 선생님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글을 읽는 감각을 끌어올려야 되거든. 시험장에서 시작 시험지 딱 넘기면 글 읽는 감각이 쫙 올라서 다다다닥 다 풀려. 그렇지 않단 말이야. 글 읽는 감각이 올라오려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험 보기 전에 한 지문 정도 만만한 지문을 풀면서 글 읽는 감각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시험지 주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지문을 풀어야 될까요? 선생님이 매년 수능 보기 직전에 선생님 자료실에다가 감각 끌어올리기라는 지문과 문제를 올려줍니다. 그거 프린트해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기 전에 그거를 풀어보고 채점을 하지 마세요. 시험 보지도 않았는데 채점을 또 이미 막 틀렸어. 그럼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시험 제대로 못 보겠지. 그러니까 채점을 하지 말고 글 읽는 감각을 끌어올리는 용으로 선생님이 감각 끌어올리기 문제와 지문을 자료실에 넣어줄 테니까 그 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시험 주면은 그 감각 그대로 시험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이제 궁금하다고 물어본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 나름대로의 생각을 답변을 해줬는데 이 이후에도 여러분들 궁금한 점 생기면은 언제든지 선생님 온라인 Q&A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는 꼭 답변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선생님이 틈틈이 영상 촬영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은 시간 고민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찾아와서 질문하도록 하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뭐 좋은 대학을 가라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기 바랍니다. 선생님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슬레이트 치고. 자, 그 다음에 정아 학생. 자,